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이순혜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조상 땅 찾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조상 땅 찾기 개요, 주요 내용, 개선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개요입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전국 시도 및 시군 구청을 지적업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5년 최초 시행 이래 2020년에는 약 45만 건을 접수받아 16만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땅이 아닌 본인 소유의 토지는 번거로운 지자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가공간정보센터의 대국민 서비스인 국가공간정보 포털을 통해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접속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마치며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95년 11월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사망자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하였고 다음해 7월 주민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시도별로 제한하여 성명 조회가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2010년 5월에는 본인 소유 토지에 한하여 본인 인증을 통한 인터넷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2012년 5월에는 시도별 제한에 따른 서비스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소유자명 전국조회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에는 행안부가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 정보를 한 번의 요청으로 일괄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조상 땅 찾기도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15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12조, 제20조,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처리에 관한 기준 제2조, 제3조, 제10조입니다. 다음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구성, 이용 실적 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인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는 신청 유형에 따라 조상 땅 찾기, 내 토지 찾기, 지적 전산 조례 조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오늘 설명드릴 조상 땅 찾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본인 조상에 대한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하는 서비스이며 조회 방식에 따라 크게 등록번호 조회와 소유자명 조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조회 대상자가 1975년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뒤 돌아가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소유한 토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시기 직전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받았지만 살아생전 토지를 거래했을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시행 전이었다고 판단되면 성명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명 조회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적, 출생일, 사망일, 구 토지대장의 한자 성명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동명이인의 정보를 제거한 이후 민원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구분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토지, 상속권자가 조상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고 신청자 본인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타인이 대신 조회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 군, 구청 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발급하는 조상 땅 찾기 조회 결과는 좌측 사진과 같이 A4 용지 가로 형태의 인쇄물로 제공됩니다. 조상 땅 찾기는 신청일 당시 조회 대상자의 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부 등본이 아닌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조회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과 비교를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성명 조회의 경우는 동명 이인의 결과가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와 유사한 서비스인 내토지 찾기 서비스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토지 찾기의 경우 별도의 발급 기능은 없으며, 조상 땅 찾기처럼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상 땅 찾기를 포함한 국토정보 시스템의 토지 소유 현황 조회는 시, 군, 구청의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대장의 토지 표시 사항이 즉시 변경되나 토지 거래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경 등기를 거쳐야 하지만 토지대장의 소유권 관련 항목이 변경됩니다. 지자체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KRAS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은 시도를 거쳐 중앙의 국토정보 시스템으로 취합되며,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는 시간은 지자체별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민원인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를 받은 시, 군, 구청 담당자는 국토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상 땅 찾기는 상속인 또는 민법의 법정 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속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1000조 상속에 의해 정의된 상속 순위에 따르며 민법이 최초 시행된 1960년 1월 이전 사망한 사람의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 이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직계 비속 및 배우자에게 1순위 상속권이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재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조회 대상자가 사망하였다는 서류인 재적등본과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 군, 구청의 지적업무부서를 방문하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공간에서 공증을 받은 사망 확인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번역본과 외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조상 땅 찾기는 최근 10년간 약 100만 명이 소유한 토지 6,900km²를 찾아주었고, 이 면적은 대략 서울시 전체 면적의 11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지속적인 언론 보도와 홍보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크게 신청 건수가 늘었고, 2016년 이후로는 연평균 약 45만 명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20년도 토지 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의 유형별 실적을 보면 전체 44만 7천 건 중 94%인 42만 건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을 하였고, 소유자 명으로는 6%인 2만 7천 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인 구분으로는 상속이 53%인 24만 건, 본인 32%인 14만 건, 위임 15%인 6만 7천 건 순으로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 기타 기간 제출용으로 본인 및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16%인 7만 2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취지와 달리 서비스가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별 서비스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년 기준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한 A시청의 경우 3,636건을 신청받아 1,414명에게 4,242피지를 제공하였으며, 최저로 신청한 B시청의 경우 21건을 신청받아 2명에게 10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15년부터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확인을 통합으로 신청하는 안심상속의 경우 C시청은 2,468건을 신청받아 1,119명에게 3,300필지를 제공한 반면, D시청의 경우 15건을 신청받아 6명에게
27페이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신청 내역을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타 지역에 비해 신청 건수가 높게 나왔고, 이 수치는 특정 지역이 조상 땅 찾기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고 2020년 말 기준 통계청에서 공시된 시도별 인구수와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인구가 많을수록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시행 이래 2020년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가장 많은 면적을 찾은 경우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토지로 공시지가 기준 6,814억 원, 670만 평방미터, 980페이지를 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장 비싼 땅은 1평방미터당 4천만 원의 토지를 찾았고, 필지 기준으로 가장 넓은 면적의 경우 경기도에 위치한 84만 평방미터의 임야를 찾은 사례가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 해소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상 땅 찾기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문의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딸만 셋인 부친이 1960년 이전에 돌아가신 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 사후 양자를 드렸을 경우 딸들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속은 우리 민법이 제정되기 전인 1960년 이전에는 구간습법에 의하여 적용되는데, 구간습법의 특이한 점은 장자 단독 호주 상속제도와 장남이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면 차남이 호주를 상속받는다는 형망제급의 원칙, 사후 양자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부친의 사망 시점이 1960년 이전이기 때문에 장자 단독 호주 상속제도에 따라 장남에게만 상속권이 존재하지만 아들과 직계 존속이 없는 관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우자가 1순위, 딸이 2순위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호주 상속을 위해 양자를 입양함과 동시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상속권이 사후 양자에게 단독 상속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배우자와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혼 상태에서 부친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식을 대행하여 친권자로서 모친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부가 혼인 관계 중에 재판상 이혼 사유나 협의 이혼 사유로 배우자 중 일방이 이혼을 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자식을 두고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종전에는 미성년자인 자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제1순위 친권자였지만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비록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혈연관계는 인위적으로 법률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하여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제1순위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인 민법에 의하면 모친이 미성년자인 자식의 친권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개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행정 서비스를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상 땅 찾기를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토지 찾기의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상 땅 찾기는 신청 서류의 진위 여부와 상속 순위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방문 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현행 창구 방문과 병행하여 법원 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부 연계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조상 땅 찾기 조회 결과물은 A4 용지에 출력되는 인쇄물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제공되는 정보 이외의 부가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지번을 별도로 검색하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국토정보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 결과물에 QR코드를 삽입해서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지번에 대한 지도로 이동해서 각종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 조상 땅 찾기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백규영 사무관입니다. 오늘 연속지역도 관리 운영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연속지적도를 전국 단위로 취합하여 국가공간정보 포털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상 연속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지적도는 정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 기반의 각종 데이터, 위치, 시설, 규제, 정보화 시스템 등의 기본 도면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최신성 확보가 미흡하고 개별 지적도와 연속 지적도 간 데이터 오류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추진 방향, 향후 추진 일정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지적도는 공시가격조사, 국유예산 관리, 지형도민 고시 등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로 정확성과 최신성 확보가 필수이나 부정확한 연속 지적도가 국토이용 정보 체계에 사용되어 데이터 오류 민원 등이 발생됨에 따라 개별 지적도와 연속 지적도와 불일치, 문제 시정 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제382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님께서 지형도면 고시, 공시지가 조사 등으로 활용되는 연속 지적도 데이터의 오류 문제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별 도각 단위로 전산화된 지적도를 측량 없이 도상에서 임의 접합하여 연속 지적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각 간 경계 불일치가 발생되었기에 도각 간, 축적 간, 행정구역 간 경계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적도, 임야도를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6년 7월 7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품질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시스템 개발 및 연속 지적도 정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중단된 바가 있고 위탁기관 지정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2017년 7월에 발의되었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 연속 지적도 관리 업무가 제도화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 지적도의 작성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약 5년간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해 부건설교통부에서 구축하였습니다. 2008년대에는 필지 간, 행정경계 간 불일치에 대한 정확도와 최신성 향상 방안 제시와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 지침 마련 등을 위하여 연속 지적도 개선 및 정확도 제고 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09년대에는 연속 지적도 품질 개선 사업 추진이 시작되었으나 사업 추진 도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연속 지적도 품질 개선 수수료 산정과 사업 물량 결정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로 인하여 2010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연속 지적도 품질 개선 사업은 중단된 바 있습니다. 2010년 4월에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연속 지적도 고다 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개별 지적도 정비 사업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는 연속 지적도 고다 사업 추진 방향 검토 보고를 한 내부 방침이 결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월에는 연속 지적도 고다를 통한 품질 개선 및 관리 시스템 개발, 관련 제도 개선 및 전담 관리 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위탁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연속 지적도 활용 극대화 방안이 수립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속 지역도의 활용도는 높으나 최신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사항입니다. 연속 지적도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개법 등 145개 법령, 55개 행정규칙, 95개 조례에 정한 전국토 1430여 용도 지역지구 등이 지형도면고시 등에 이용되고 있고, 정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 기반의 각종 데이터, 위치, 시설, 규제, 정보 시스템 등의 기본 도면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토지기용계획 확인서 등 부동산 관련 민원, 재증명 발급 시 기본 도면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지도 서비스, 포털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 지역도는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에서 연속 지역도의 활용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최신 정보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LX공사의 연속 지적도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동정리용 연속 지적도를 지적소관청에 제공하더라도 개선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연속 지적도 작성 시 개별 지적도의 오류 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연속 지적도가 작성되어 정확성이 결여된다는 것과 예산의 미확보로 실질적인 원천 자료의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산화된 개별 지적도 강제 접합으로 연속 지적도를 작성하였기에 도각 간, 축적 간, 측량 원점 간, 행정구역 간 접합 시 도협 간의 경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속 지적도와 개별 지적도 간 교차 점검을 통하여 전국의 오류 현황을 2015년 6월에 조사한 사항을 살펴보면 토지이동 미반영 필지, 필지 간 중첩, 이격 및 속성 오류가 약 173만 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개별 지적도, 연속 지적도 간 데이터 오류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공공 데이터로서 신뢰성 저하 및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적도 관리부서와 연속 지적도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토지 이동, 용도 지역, 지구선 변경 정보 미공유 등 관리 체계가 부실하기도 합니다. 연속 지적도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는 원천 자료의 정비가 중요합니다. 지적 임야도 축적, 상의에 따른 지적 도각 간 경계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는 동일 축적으로 지적도 임야대 필지를 상호 접합하여 경계 오류 정비를 통한 연속 지적도의 정비가 절실합니다. 지적 도각, 축적 간, 행정구역 간 이격 및 중첩 등으로 경계 분쟁 및 토지재산권 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적 공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부터 지적 전산 파일의 근본적인 오류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지적 임야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료 정비 실적은 저조하고 2020년 9월 기준으로 파악된 사항을 살펴보면 개별 지적도와 연속 지적도가 일치하는 지적소관청은 약 33%, 연속 지적도 정리용 파일을 제공받는 지적소관청은 약 30%, 연속 지적도 관리부서가 상이한 지적소관청은 약 29%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를 살펴보더라도 연속 지적도의 오류자료 정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적도면 수치와 지적 임야도 정비 사업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속 지적도 작성 이후 체계적인 관리 및 지침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정보 공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의 연속 지적도는 해당 시군구가
관리 주체이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전국 단위 연속 지적도는 국토교통부가 관리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인하여 연속 지적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자료의 수정,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정비 결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관계 법령에 맞게 연속 지적도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품질관리 작업 절차 및 방법 등을 담은 유지관리 지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속 지적도 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요약하면 첫 번째, 연속 지적도의 활용도는 높으나 최신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사항. 두 번째, 연속 지적도 작성 시 개별 지적도의 오류 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연속 지적도가 작성되어 정확성 결여 및 예산의 미확보로 실질적인 원천 자료의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세 번째, 연속 지적도 작성 이후 체계적인 관리 및 지침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속 지적도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지적도와 연속 지적도 간 불일치를 정비하는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지적도, 임야도 접합 경계 정비는 지적 임야도를 상호 연속하여 접합 시 도각, 축적, 행정구역 간 일치하지 않는 지적 경계선을 정밀하게 접합 정비하는 것입니다. 고해상도, 정사 영상, 수치 지형도 등을 활용하여 개별 지적도와 연속 지적도 불일치 유형별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도각, 축적, 행정구역 간 접합 부분의 이격 및 중첩 등 유형별 자료 검증을 통한 정비 대상을 확인하고 오류 사항을 출처하며 접합 부분의 이격, 중첩, 공백 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자료 조사 및 지적 현황 측량 과정을 통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지적도, 임야도 접합 경계 정비 사업을 통한 연속 지적도 개선 사업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하여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지적도 재정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 지적도 재정비 전까지는 지적도, 연속 지적도를 병행하여 동시 정리하고 정비가 완료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연속 지적도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연속 지적도를 정비할 경우 지형도면 고시 변경이 수반되므로 도시계획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용도지역 지구, 제도정비 방안, 강구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법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 지적도, 용도지역 지구관리, 정비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 융합 활성화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연속지적도 갱신과 자료정비 등을 통한 품질관리, 최신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행정규칙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 규정, 지적 업무 처리 규정,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연속 지적도 DB 관리, 유지 관리 운영 지침 등의 제정을 통하여 지적도, 연속 지적도, 용도 지역, 지구도 순으로 관리되도록 선순환적 자료 정비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료 정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도면 오류 유형별 정비 사례가 포함된 지적 임야도 접합 정비요령, 매뉴얼 등 작성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간 운영관리별 역할 정립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는 전국 단위 연속지역도 연계 취합 및 품질관리,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 규정 개정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공간정보 제도과는 지적도 및 연속지역도 관리 법제도 운영을 하고, 도시활력지원과는 용도지역 지구도 관리, 법제도 운영관리,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 추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시도 지적부서는 시군구 연속지역도 운영지도관리, 시군구 지적부서는 지적도 및 연속지역도 정리 시 병행하여 동시처리, 시군구 도시계획부서는 연속지적도 기반 용도지역 지구 자료정비,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 이용 규제 정보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 단위 연속지역도 취합 품질관리, DB관리 지원, 지적도 및 연속지역도 자료정비 시스템 운영 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역본부인 지사는 시군구 연속지역도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연속지역도 정령 데이터 파일 생성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연속지역도 정확도 제고 및 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정비를 통한 연속지역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반 연구 수행 후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5월에 연구 용역이 착수되어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한 세부 가업을 살펴보면 연속지역도 관리 및 활용 실태, 문제점 분석, 연속지역도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제시, 연속지역도 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등의 정비 방안 제시, 사업량 조사, 소요 예산 추정, 지자체 예산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 추진 계획안 제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연속지역도 정확도 제고 및 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3월까지 지적도 연속지역도 정비사업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2년 4월부터 1개 지적소관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3년에는 시범사업, 24년부터 지적도 연속지역도 정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황명철 사무관입니다. 오늘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정책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발표하게 될 정책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정보 개요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정보 품질관리의 필요성이며, 세 번째는 품질관리 정보 시책입니다. 네 번째는 품질관리 추진 현황이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공간정보 개요입니다. 공간정보의 이해로 공간정보의 정의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정의에서 공간정보란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건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 및 속성 정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 정보란 위치를 알 수 있는 도형 정보를 말하고, 속성 정보는 도형 정보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위치 도형 정보 안에는 건물의 용도, 면적, 지가 등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속성 정보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는, 공간 정보는 보통 도형의 위치 정보와 그에 대한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서로 연결되어 있어
위치를 선택하여 그 객체에 대한 속성 정보를 알 수 있고, 객체를 선택하여 그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공간 정보의 특성은 크게 위치, 속성, 위상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공간 정보, 즉 도형 정보의 위치를 말하며, 위치를 표현하기 위하여 좌표계가 있습니다. 좌표계에는 경위도 좌표계, 평면 직각 좌표계 등이 있습니다. 속성은 공간 정보, 즉 도형 정보의 세부 내용을 말하며, 위상은 위치 정보, 즉 다시 말해 도형 정보와 속성 정보를 연결해주기 위한 구조와 작업을 말합니다. 다음은 레이어 개념입니다. 공간 정보는 여러 개의 레이어, 즉 여러 개의 정보를 가진 판들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어란 객체의 속성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는 파일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 정보 자료입니다. 우리는 지도라는 실세계 정보를 가지고 이를 수치화하여 수치지도, 즉 디지털 맵을 만들고, 이를 공간 정보화하기 위해 벡터와 레스터로 자료화하여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자료로 변화하여 공간 정보화합니다. 이렇게 공간 정보화한 자료는 다른 데이터와 융복합하고 데이터를 AI 처리를 하는 등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 정보 데이터의 유형입니다. 실세계 데이터로는 공간 데이터인 그 지도와 속성 정보인 각종 대장입니다. 공간 데이터의 그 유형은 첫 번째로 벡터 데이터, 즉 수치화된 전산지도, 두 번째로 레서 데이터, 영상지도, 사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엑셀 파일이든지 텍스트 파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료 모형은 벡터와 레서 자료 모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실세계에 있는 자료는 점선, 다각형으로 묶어 벡터 데이터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벡터 데이터 모델은 지구 표면의 객체나 특징을 일반화하여 표현하고 쉐어 파일 포맷 데이터의 상호 변환이 가능합니다. 레스터 데이터는 각 영역을 픽셀의 격자로 표현하여 픽셀의 값을 지정하여 레스터화 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이나 항공 장비에서 수직으로 찍은 사진이 이 레스터 데이터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레스터 데이터의 품질은 해상도나 목적에 따라 다양합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품질 관리 필요성입니다. 우선 국내 공간정보 산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기사는 디지털 트윈 사업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서 국토교통부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트윈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공간정보의 고도화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제3차 공간정보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공간정보 산업을 국가 경쟁력 출입권까지 성장시키는 계획과 국내 공간정보 관련 기업들 간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공간정보의 유통, 활용체계, 선진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공간정보의 융복합의 활성화가 가장 기본이며, 공간정보 융복합 활성화에 따른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의 융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계 변환 시 오류로 위치가 엉뚱한 곳에 생긴다든지, 잘못된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공간 정보와 결합 시 바다에 건물이 떨어진다든지, 도로 위에 건물이 위치한다든지, 또는 상하수도와 같은 지하 시설물들의 위치가 지상의 구조물들과 어긋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 정보의 제대로 된 융복합을 위해서는 공간 정보들이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품질 관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품질 관리 기준입니다. 저희 NS센터는 공간정보 품질 관리를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 규정에 규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의 품질 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품질관리 기준 및 범위 정의, 협의회 운영, 공간정보 품질관리 교육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품질 개선 및 오류 데이터의 분석,
정비를 위해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관을 지정 및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간정보 품질 기준은 국제표준 ISO 19157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표준 ISO 19157은 공간정보 데이터의 품질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NS센터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5개의 W와 26개의 소밸류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정보 품질 기준을 만들었으며 2018년 1월 1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품질관리 정부 정책입니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주요 정책입니다.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간정보 품질 기준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표준 ISO 19157을 준용하여 5가지 안전성, 일관성, 정확성, 적시성, 유용성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정보 생산기관에서 보다 안정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우리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공간정보 품질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업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정보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간정보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가공간정보센터 연계 데이터 중 개방되어 활용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1918년부터 2020년까지 품질 진단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입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수행하는 데이터 중에 공간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2019년 감사원 특별감사에서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수준평가 대상이 공간정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속성 위주의 단순한 진단 규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품질 진단에는 공간정보의 오류를 진단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가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개선까지 수행되지 못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행안부에는 국토부의 공간정보 품질 진단 결과를 공공데이터 품질 수준평가에 반영 등 공공데이터 품질 수준평가를 개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는 공간정보 품질 진단 결과를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 수준평가에 제공하여 한류 실효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하였습니다.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국토부와 행안부의 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이며 2019년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중앙지자체 공공기관, 2021년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체계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는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로 제공합니다. 다음은 품질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주요 추진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공간 기반의 고품질 융복합 정보 품질관리 기관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기준 등 공간정보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7년 연구 영역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 수립을 기반으로 2018년 1월부터는 품질관리 기관 지정 운영 근거, 품질관리 기준 등 품질관리 근거를 마련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 규정을 바탕으로 품질관리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주로 2018년부터는 NS센터로 수집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품질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간 지정 운영입니다. 2016년 7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68호에 따라 약 5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가 가속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 방대한 양의 공간정보 품질평가가 필요하겠으나 센터에서는 관리체계와 전담 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관은 모든 국가 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간정보 품질 기준에 따라 품질 진단 후 품질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품질관리 1차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내용입니다. 1차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획이며 3년 동안 우리 국가공간정보센터는 융곡합 활용이 용이한 고품질 공간정보 민간 개방을 목표로 주로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하여 단계적 품질 향상에 힘써왔으며 품질관리 상세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절차를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품질 국가공간정보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디지털 혁신 선도 및 데이터 융곡합 활용 활성화를 목표로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2차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연계 수집되는 국가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공공 또는 민간에 제공 개방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리기관으로부터 국가공간정보를 연계 수집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보센터는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관을 통해 연계 수집되는 국가공간정보의 품질 진단 및 개선을 통해 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고된 고품질의 국가공간정보는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연구기관 등 민간 부분에 제공 및 개방되고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는 총 3개년에 걸쳐 추진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수행한 국가공간정보 품질진단 수행 건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연계되는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품질진단을 수행, 2020년에는 13개 기관의 공간정보센터로 연계되는 데이터를 품질진단하였습니다. 6개 기관의 국가공간정보 포털에 연계되는 데이터를 품질진단하여 총 497개의 레이어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와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는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입니다.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공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의 오류를과 관리기관의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활동을 평가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와 정부혁신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2019년 감사원 공고에 따라 처음 수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시범적으로 품질관리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10개의 중앙행정기관 22개 DB를 대상으로 수준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대상 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시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63개 기관 148개 DB를 대상으로 수준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는 5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대상 기관을 지자체를 포함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02개 기관 530개의 DB를 대상으로 수준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공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두 번의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 진단을 통해 기관에서 보유한 공간 정보의 추정 오류를 산출하고 기관의 데이터 오류를 개선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사전 진단의 추정 오류일과 품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품질 개선 가이드를 통해 데이터 오류를 개선하면 개선 데이터를 대상으로 본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데이터 오류 개선 활동을 유인함으로써 민간에 개방되는 공간정보의 데이터 품질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앞에 품질관리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수행한 품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질관리 기준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품질관리기관에서는 융복합 공간정보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품질 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 기반의 융복합 정보 품질관리 매니업을 통해 기관의 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정보 활용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를 사용 유형에 따라 분류한 공간정보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공간정보 포털에서 유형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메타데이터 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공간정보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품질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품질관리 방안 향후 계획입니다.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공간정보 품질관리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공간정보의 품질관리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훈령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법 규정의 품질관리 조항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상향 계획이며 전문기관 지정 또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명시가 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고품질 국가공간정보 선순환체계 확립으로 디지털 혁신 선도 및 데이터 융복합 활용 활성화라는 목표를 설정한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품질관리 계획에는 첫 번째로 국가공간정보 개방융합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강화에 따른 내용과 두 번째, 국가공간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운영 역량 제고, 세 번째, 국가공간정보 활용 촉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활동 확대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난 1차 계획에서 품질관리의 기본 틀을 정립했다면 이번 2차 계획에서는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개방 데이터에 대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되어 활용되는 공간정보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각 기관에서 생성된 고품질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을 실현하여 공간정보가 서로 융합되고 이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는 기관의 공간정보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가 가능해져야 합니다. 우리 국토부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공간정보 품질 관리를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간정보 생산기관에서는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저희 센터에서는 공간정보 생산기관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품질 평가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간정보 품질 관리 수준 평가는 올해부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DB수를 확대해 나가 2023년에는 전 공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DB의 42%를 품질 평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간정보 품질 관리는 지금 당장 수행하지 않아도 업무에 크게 지장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오류가 누적되고 다른 시스템 또는 다른 기관과의 데이터 융합 시 반드시 품질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하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사용자 요구이며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타 시스템과 연계되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품질 관리는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간정보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 데이터댐 개선 제안의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오주석 대리입니다. 발표는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현황 진단, 개선 방향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가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넓은 분야에 영향을 주는 지능정보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지능정보 사회에서 공간정보는 위치를 기반한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현실과 디지털 공간을 연계하는 플랫폼, 데이터와 데이터 간 연결 기반이 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고, 에어비앤비, 요기요, 우버, 카카오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공간정보를 기반하여 성공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뉴딜의 핵심 자원인 공간정보의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 데이터댐은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와 공간정보 활용 정책 결정 및 공간정보 융합 생태계를 통한 신사업 육성 등 공간정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스마트한 국가 경영 실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또한 발전하는 지능정보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발전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 먼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현황 진단을 수집, 관리, 서비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의 수집 체계에서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공간정보를 수집하여 행정 업무 및 국가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며, 융복합 공간정보의 정확성, 일관성 등 판단을 위한 품질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 간 보유 정보에 대한 공유 연계 활용이 부진하고 연계 운영에 관리가 미흡합니다. 또한 기관별 기준과 절차, 성과 등의 공유 체계가 부재하며 연계 시스템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간정보 관리 분야에서의 현황과 한계입니다. 공간정보 표준 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양방향 연계 기관과 공동 활용하고 있으며 577건을 국가공간정보 포털에 개방 중입니다. 하지만 편중된 정보로 분류가 비효율적이고 데이터 간 상호 호환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업무 부재와 데이터 미갱신 등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서비스 분야에서의 현황과 한계입니다. 현재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공간정보 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한 서비스 일원화 및 클라우드 기반의 융복합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다운로드, 오픈 API, 조회, 분석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정보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한 마켓플레이스가 활성화되어야 하나 관련 제도 기반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한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황과 한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간정보 수집 및 공유 체계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공간정보 관리기관에서 목록정보 작성의 목적, 필요성 등이 미인지되는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목록조사 항목으로 인해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제도와 협업하여
목록조사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해야 하며,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필수 항목만 조사하고 목록조사에 대한 당위성을 안내하는 등 공간정보 목록정보 정확성과 참여를 독려하는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댐의 지능화를 위한 지능형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공간정보의 지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능화 기술의 발전으로 산재된 개방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효과 있는 연계관계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연계 검색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능형 데이터 활용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효용성 있는 검색 색인을 구축하고 외부 연계 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 검색하기 위해 LOD 기술을 적용하며 연관 검색된 데이터의 속성을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활용, 지능형 데이터의 정확한 학습 효과를 위하여 신규 데이터 구축 과정과 구축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정비를 분리 적용하는 등 지능형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품질의 공간 정보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보 신뢰도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선순환 체계 조성입니다. 현재 국가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 품질 고도화를 위하여 실시간 품질 검사 및 오류 개선이 가능하도록 품질 기본 항목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융복합 관점에서 품질 개선을 위해 메타데이터 기준 및 품질 진단 범위를 정비하고 융복합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품질 관리 선순환 체계의 구축으로 진행 상황 및 성과 완료 예측이 가능하고 메타데이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한 체계로 국가공간정보의 전체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현재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수요자의 관점에서는 기본 공간정보와 연관된 정보에 대한 가이드 부재로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토부, 통계청, 해수부 등에서 연관성 있는 정보를 데이터셋으로 구축 제공하고 있으나 생산기간 중심의 업무에 맞추어져 있어 기간별로 생산된 공간정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KGO 플랫폼에서 연관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데이터셋 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또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관리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서비스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사회 현상에 공간정보 활용이 확대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현재 공간정보센터에서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국토정보 시스템에서 수집한 공간정보를 연계 모듈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민간 개방 가능한 자료를 원본 데이터 형식으로 다운로드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전시켜 기존 공간정보 데이터 형식과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지오 패키지 형식을 적용하고 다형식의 데이터를 유연하게 제공하도록 연계 체계를 개선, 채널의 다양화와 표준화를 추진하면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공간정보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플랫폼 기반의 공간정보 활용 생태계 구축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체계를 개선하여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는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G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여 공공 및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성을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킬 방향으로 플랫폼의 개방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창출과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개방형 개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개발자들이 컨텐츠를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에서 공유된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가치를 교환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생의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통하여 공간정보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외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공간정보 특화 개발 프레임워크 등 공간정보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고 활성화에 노력 중입니다. 공간정보가 발전하기 위해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 가이드, 관리 등 종합적인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공간정보의 데이터 호환성, 활용성 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표준 아키텍처를 마련하고 국가 표준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개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 개발자 또는 비전문 사용자가 쉽고 편리한 개발을 위해 서비스 개발자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정보기술 아키텍처 수립을 통해 공간정보 플랫폼의 활성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정책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의 정비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GIS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공간정보 3법 등 제도 기반 및 국가공간정보 정책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및 정책 변화에 대한 반영 노력 부족, 구체적 실천을 위한 지침 부재로 공간정보 정책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미비합니다. KGO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를 통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외 정책적 변화에 대비하고 KGO 플랫폼 구축, 운영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활용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법,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정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국토정보 시스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을 개별 연계로 유지하면서 공간정보센터의 연계 현황이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를 KGO 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활용 확대 추진 등 KGO 플랫폼의 활성화를 통한 공간정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댐 개선 제안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2차 사업을 수행 중인 장익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구축 중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 KGO 플랫폼 소개, 향후 추진 계획 및 발전 방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센터는 국가공간정보기본부에 의해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공간정보 데이터댐의 핵심 정보인 국가공간정보의 보물창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수집, 생산, 활용에 관련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공간정보드림 등 6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을 통해서 45개 기관 84개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다양한 공간정보를 수집한 후 450여 개가 넘는 기관에 매년 4억 6천만 건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간정보센터는 여러 부처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양방향 연계를 추진하고 있고, 수집된 정보들을 융합하여 사용자들이 손쉽게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공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다, 실사용자 측면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나오게 된 원인은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공간정보드림 4개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사업 추진 당시에 최적의 기술로 구축됐으나 이미 기술과 장비가 노후화되어 시스템과 서비스 확장이 어렵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물리적 위치도 광주와 대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사용 중인 DBMS와 GS 엔진, 심지어 개발에 사용된 개발 프레임워크마저 시스템마다 모두 달라서 공간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 시스템에는 대부분 외산 DBMS와 외산 GS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종속뿐만 아니라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공간정보 활용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G클라우드와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사업을 20년부터 22년까지 약 28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진행되는 사업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1차 사업에서는 G클라우드 기술과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개방형 공간정보 활용 플랫폼인 KGO 플랫폼을 구축했고, 21년 올해는 플랫폼의 전산자원 정설뿐만 아니라 공간 데이터, 행정 업무, 대국민 서비스 등을 플랫폼을 이용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차 사업에서는 시계열 서비스, 융복합 서비스, 민간 지원용 플랫폼을 구축해서 KGO 플랫폼을 완성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 전산 환경 위에 오픈소스 기반의 공간정보 특화 플랫폼을 구성하였고,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데이터 관리 체계, 3D 활용 업무, 지적, 부동산 업무,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1차 사업에서 구축되어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KGO 플랫폼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에서는 대관용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인 공간정보 드림을 공간정보 활용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고, 공간정보에 대한 표준 통합 DB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과 광주에 분산되어 운영했던 전산자원을 강주관리원 G클라우드에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작년에 전체 물량의 약 3분의 1이 도입되었고, 올해 나머지 4개의 시스템을 모두 통합할 수 있도록 전산자원이 정설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오픈소스 DBMS와 국산 DBMS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통합 DB를 구축하였습니다. 1차 통합 대상 723개 테이블을 대상으로 국가표준, 행정표준,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고, 시스템 성능과 공간정보 활용에 최적화된 통합 DB로 데이터를 재설계하여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추진 배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외산 아크GIS로 개발됐던 모든 기능을 오픈소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API 및 활용 샘플을 개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개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개발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개발자들은 어려운 소스 코딩 없이도 마우스 클릭이나 소스 코드 복사를 통해서 빠르게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가이드, API 개발 문서, 지도 샘플 등 개발자 지원 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결과물을 활용해서 1차 통합 대상인 공간정보 드림의 모든 기능을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용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손쉽게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 3D 정보를 활용하여 객관 심의를 지원하는 업무, 국가공원정보통합센터가 보유한 2000여 건의 정보를 다운로드받는 서비스, 토지, 건물, 공시가격에 대한 통계 정보, 그리고 사용자가 제작한 지도를 공유받아서 활용하는 맵 갤러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1년, 22년 추진 계획과 KGO 플랫폼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사업으로 구축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국토정보 시스템은 속성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었지만 KGO 플랫폼으로 통합 시에는 주소가 포함된 행정정보는 모두 맵 서비스를 만들어서 청량화 관리, 구토지 대장 조회, 비법인 관리 등의 업무가 공간정보 기반에서 수행될 수 있는 행정체계로 전환됩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 대장을 발급할 때 기존에는 텍스트 정보만 출력했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QR코드를 형성해서 출력하고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유효기간 확인뿐만 아니라
스마트 국토정보 앱을 통해서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원인 본인의 토지 찾기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조상 땅 찾기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K-지오 플랫폼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국가기본도 건물 정보를 활용해서 2.5D 건물을 생성하고 보이월드가 구축한 3D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LCT처럼 19년 11월에 이미 사용 승인된 건물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본도 데이터가 갱신될 때까지 업무를 미룰 수도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설계 도면이나 실사 정보를 직접 등록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데이터댐 역할 강화를 위한 정보 연계 체계 개선 부분입니다. 기존 공간정보 수집 및 제공 체계는 광주관리원의 중앙DB에 데이터를 적재한 후 요청하는 수요기관에 주기적으로 제공했던 중앙집중 방식의 연계 체계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의 데이터 수집 없이도 기관에서 기관으로, 즉 연계기관 간 양방향 동시진하는 연계 체계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생산기관이 공간정보의 연계와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연계기관의 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앞으로는 기관의 담당자가 연계 에이전트를 직접 재가동하거나 패치할 수 있고 필요한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신청하거나 생산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항공영상이나 드론 영상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지만 마땅히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서비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 PC 또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공개 제한 정보, 행정정보 등을 해당 기관의 전산 장비에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로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원하는 기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로컬 서비스에 필요한 배경지도, 항공영상, 지오코딩 등은 클라우드 환경의 K-지오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로컬 서비스에서 생산된 공간 정보는 K-지오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상호 연동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차 구축된 개발자 지원센터를 확대하여 개발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직접 공간정보 서비스를 생산하는 플랫폼 구축입니다. 단순한 지도 서비스뿐만 아니라 로그인 등 권한관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자가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독립적인 URL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용도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 중인 인터넷 서비스 5개를 로그인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2개의 서비스로 통합됩니다. 특히 로그인이 필요 없는 스마트 국토정보 앱과 지도 서비스 등은 접속 기기의 종류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로 구축됩니다. 다음은 22년에 3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중점 추진 내용은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을 K-지오 플랫폼을 활용하여 위치 기반의 행정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현재 단순 속성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업 관리, 공인중개사 관리, 부동산 개발업 관리, 토지거래 허가 관리, 개발 부담금 관리 업무를 지도 정보를 활용하고 업무에 필요한 융복화 공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 플랫폼으로 구축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이 오랜 기간 요구했던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정 과거 시점에 토지 재산과 연속 지적도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토지 물건, 토지 소유권, 지적도 등을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의 정보로 자동 생성해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시계열 데이터와 다양한 도형 정보, 속성 정보를 융합해서 시간 요소가 결합된 GIS 기반의 실시간 분석 서비스를 구축해서 여러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수집된 다양한 국가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개방형 공간 정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민간에서 생산된 데이터와 융합해서 인터넷망에서 일반 국민들이 개방형 공간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지원형 공간정보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지오 플랫폼을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사용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어서 K-지오 플랫폼이 살아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은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플랫폼에 접속하여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은 플랫폼에 사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작해서 별도의 독립적인 URL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로컬 서비스라고 설명드린 내용으로 해당 지자체의 전산 장비에 미니 플랫폼을 설치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기관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때 K-GEO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면 업무에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만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구축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별도의 SaaS 서비스를 제작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정착되면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보유한 정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국토부의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도 K-GEO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과 광주 두 곳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인프라 측면의 클라우드 환경과 이 인프라를 관리하는 목적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도 공간정보 플랫폼이 기본으로 탑재되어서 모든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간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스템 관리 비용 절감과 데이터 처리 제공에 관련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산 소프트웨어 대체와 오픈소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댐의 핵심인 K-GEO 플랫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소개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게 될 국가공간정보센터 육진영 주무관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주소, 건축물, 부동산 정보 등 행정 정보와 유동인구 등 민간 정보를 다양하게 융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분석 기반과 서비스를 통해 공공에서는 정책,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산업계에서는 창업, 기업 전략 마련에, 그리고 학계에서는 교육과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개요, 주요 기능, 활용 사례 및 향후 계획 등을 소개드린 후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분석 서비스 사용 방법에 대해 시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 구역별 전월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 우리 동네 복지시설은 어디에 설치하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좋은 입지를 어떻게 분석하지? 개인도, 공공 분야도, 기업인들도 누구나 어떤 필요에 의하거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해보고 싶은 분석이 있을 텐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들은 80% 이상이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등 변수와 요소 데이터를 고려한 객관적인 기초 자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 인구 밀집도, 골목길 등 사회와 환경 데이터까지 고려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수치와 시계열로 확인할 수 있다면, 게다가 공간정보 기반, 즉 지도에서 다양한 색으로 보기 쉽도록 시각화까지 된다면, 이렇게 과학적인 자료들을 도출할 수 있는 기능들을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 중인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는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공간, 행정, 민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융복합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활용 가능한 서비스는 첫 번째, 지도 기반 위에서 다양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융복합 가공할 수 있는 공간 분석 서비스. 두 번째, 분석 키워드에 대한 사회 트렌드를 파악하고 긍부정률을
확인할 수 있는 소셜 분석 서비스. 세 번째, 주소, 건물명 데이터를 지도 기반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좌표 등으로 바꿔주는 지오코딩 서비스입니다.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지도 기반에서 빅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고 SNS, 뉴스 등에서 나타나는 우리 지역 부동산 키워드에 대한 호감도 등을 확인 가능하며 원하는 건물의 주소나 명칭만 알아도 좌표화하여 지도 위에 올리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은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공간 분석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 보다 명확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기업에서는 소비자 행동, 활동 분석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공간을 기반으로 파악하며 제품의 수요 예측과 기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비즈니스 초기 단계의 입지 선정부터 상권 분석까지 무료로 공간 기반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학계에서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 없이도 가입만으로 개발과 연구 등을 위한 분석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간정보 기반의 분석 소프트웨어는 3억 이상이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들은 대부분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분석 서비스는 데이터 수집, 가공 및 융복합, 분석, 시각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주소, 부동산 등 행정정보와 사용자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는 수집 단계, 데이터의 주소를 좌표화한다든지 원하는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해 예를 들면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주변의 유사직종 상권이 얼마나 많은지 등 환경, 사회 등 데이터 반영을 위한 가공 및 융복합 단계를 거쳐 데이터 분석까지 완료되면 사용자들은 수치 및 지도 기반 표출까지 분석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지도 위에서 원하는 구역의 분석 결과만 지도를 확대해서 보거나 원하는 연도의 분석 결과만 보거나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여 보는 등 효과적으로 그들이 분석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 서비스를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활용이 용이하도록 전문가, 일반인 두 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어렵게 생각되었던 공간 분석이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관심 있는 사용자면 누구나 본인이 가진 데이터만 업로드하여 전문가가 구현한 것과 유사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을 위한 분석은 공간 빅데이터 기능을 사용하기 쉽도록 사용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추가, 첨부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면적 계산, 버퍼 산정 등도 분석 도구를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기개발된 분석 모델도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를 위한 분석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공간 분석 전문가와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가 파이프라인 구성을 통해 직접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러 변수 데이터 등을 자유롭게 융합할 수 있는 등 매우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광주의 건축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유사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안전점검을 위한 대상은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출 선정하였습니다. 약 3만 건의 철거 대상 건축물의 층수 및 연 면적 등 기초 데이터와 주변 버스 정류장 여부, 인접 도로폭, 인구 밀집도 등 건축물 철거 시 위험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1등급 매우 위험, 2등급 보통, 3등급 낮음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점검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에서 지역별로, 등급별로,
또 직접 검색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이처럼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통계, 수치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아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이고 능동적인 공간정보 기반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례는 전 월세 거래 데이터 분석 사례입니다. 이 분석 사례는 구역별 가격 비교, 주택 유형별 거래수, 총 거래수 등을 수치와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도 기반에서 거래 가격이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의 웹 화면에서 지도 기반의 전월세 가격 분포도, 거래수 등 원하는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 확대 축소 시 영역을 고려한 거래 정보가 그래프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 빅데이터 분석 모델이란 행정기관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현상, 환경 등 다양한 데이터를 융복합 분석하고 절차, 기법 등을 표준화하여 타 기관에서도 참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분석 모델입니다. 이 분석 모델은 유사 업무 수행 시 비용 절감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화재 취약지역 분석, 보육 취약지역 분석 등 4개 모델은 작년에 선정된 표준 분석 모델로 금년 말까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로 화재 취약 지역의 경우 소화 취약 구역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재 대응 취약 지역을 도출하고 화재 대응 시설 추가 마련 등 대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위의 4건 외에 금년에도 우리 부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골목길 환경분석, 경상북도 농업용 기상관측시설 공백지역 분석 등 5건을 추가 선정하였고 내년까지 모델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중 서울특별시는 골목길 내 CCTV 취약지역, 좁은 폭우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역 등의 화재 대응 시설 설치 등 안전체계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며 경상북도는 기상관측시설 설치가 필요한 입지를 도출하여 이상기후 선제 대응, 스마트팜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15년부터 20년까지 개발한 분석 모델이 있습니다. 저층, 취약지역 분석, 생활 SOC 분석 등 39건이 있는데요. 생활 SOC 분석은 수요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외에 타 지자체, 예로 서울시, 서귀포시 등이 있는데요. 이 지자체 등에서도 활용을 하고자 하여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다양한 분석 서비스와 표준 분석 모델을 통해 공공에서는 정책과 의사결정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함께 알고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현재 신규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개발, 올해 12월부터 사용자들이 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금년 말까지 빠른 시각화 처리를 위한 GPU 서버 도입,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국민 개선 의견 수렴, 플랫폼 안정성 확보 등의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속이 가능하며 금년 12월 이후 신규 플랫폼으로 개선되어 더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대중화된 키워드이지만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빅데이터 분석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이러한 장벽을 없애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분석이 가능하고 전문가들도 만족하는 수준 높은 분석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분석 기반들과 기능들이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사용자에게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며 사용자들의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활용 사례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린 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사업을 수행 중인 양민규입니다.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한 분석 서비스와 활용 사례에 대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분석 서비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전문가용 페이지와 일반 사용자용 페이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서비스를 통해 나온 결과를 보여줄 시각화 서비스까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용 분석 서비스입니다. 빅데이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추출, 가공, 적재라는 ETL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ETL의 데이터 스트림을 한 번에 처리해줘야 하는 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저희 전문가용 분석 서비스는 이런 빅데이터성 데이터 중 공간 정보를 담은 데이터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용 페이지에서 파이프라인을 들어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파이프라인 생성을 누르면 파이프라인 생성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입력 플러그인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엑셀을 선택하겠습니다. 변환이나 분석 플러그인에서 원하는 분석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버퍼를 선택하겠습니다. 출력 플러그인에서 저장할 DB나 위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엑셀 파일을 불러서 버퍼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는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게 됩니다. 기존의 분석을 위해 생성했던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보다 자유롭게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여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분석 서비스는 대규모 데이터를 공간 기반으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형성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일반 사용자용 페이지입니다. 전문가용 분석 서비스는 자유로운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선택해야 하는 분석 플러그인과 그에 따라 설정해야 하는 값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간편하게 공간 분석을 할 수 있는 일반 사용자용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직접 생성할 필요 없이 손쉽게 공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선택하고 필요한 값들을 설정해주면 먼저 구성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이 웹 화면 뒤쪽에서 가동되어 분석이 됩니다. 분석 단위 기능과 분석 모델 두 종으로 분류되며 중심점 구하기, 면적 구하기, 좌표기의 변환, 버퍼 생성 등 간단한 단위 기능을 실행하거나 건물 노후도 분석, 철거 건축물 및 위험도 분석 등 보다 복잡한 분석 모델의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문가용, 일반 사용자용으로 분석되어 만들어진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각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도와 차트로 이루어진 대시보드 기반의 BI 툴의 일종입니다. GPU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산하여 지도와 차트 간의 크로스 필터링이라는 기술을 통해 상호 작동합니다.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개별 공시지가 원시 데이터 2008년부터 2019년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있는 차트들은 기본적으로 지도를 기준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움직이면 지도에 올라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차트들의 값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만약 강남구를 누르게 되면 강남구 값들만 확인이 가능하고 차트에서 연도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연도값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앞서 말씀드린 크로스 필터링이라는 기술입니다. 공시지가 12년간 누적치 총 1100만여 건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시각화 서비스는 GPU 기반으로 DB를 렌더링해서 쿼리 실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1100만여 건의 대규모 공간 데이터를 1, 2초 안에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얼마 전 철거 대상 건축물 데이터를 갖고 위험도 분석을 한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철거 건축물 대상 데이터에 건축물의 연면적,
층수, 인근 도로폭, 도로에 다니는 차들의 평균 속도, 주변 버스 정거장 수, 인구 밀도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전문가용 분석 서비스를 통해 가공하고 공간화해서 만들어낸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대시보드입니다. 시도별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 그래프에서 경기도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경기도 데이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면 지도를 이동시켜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건축물 수, 위험 등급에 따른 건축물 수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석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면 이렇게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형태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상황판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의 시각화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고를 수 있고 지도랑 차트 연동으로 원하는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